자, 이번 시간에는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66쪽이고요. 교재를 봐도 되고요. 설명을 다 해줄 거니까 프린트 받은 거에 대한 노트 필기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같이 보면서 하세요. 네. 첫 번째 나온 것이 광물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나와 있습니다. 중등과정 연계하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조항광물이라고 나와 있어요. 암석을 조성하는 광물이라고 해서 조암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석을 만드는 기본 단위인 광물은 자연에 3,000여 종류가 존재한다. 근데 대부분은 특정한 몇 종류의 광물이 포함되는데 이를 조항광물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조항광물 중에서 92% 정도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8% 정도가 비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주요 조항 광물 나오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모스 붓기계도 배웠죠? 네? 안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석영은 배웠던 치고. 거라가지고 네? 기억이 안.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10개. 들어보기는 했는데 나는 중1 애들 데리고 학교 종이 땡땡땡 불러줘요. 활석, 석고, 방해석, 형석, 인해석, 정장석, 석영, 황호, 강호, 금강석 이거 알려주거든요. 어쨌든요. 그런 것들 나와 있어요. 주요 조항 광물 나와 있습니다.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들이에요. 자, 밝은 색이 있고요. 책에 보니까 어두운 색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결정하는 게 뭐다? 철과 마그네슘의 함량입니다. 얘네들이 많으면은 어두운 색을 띠고요. 적으면은 밝은 색을 띌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많아서 어두운 색을 띠면은요 무겁다, 그치? 철과 마그네슘인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럼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밝은 색을 띠는 광물들 석영이랑 장석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색은요 흑음모, 각성석, 희석, 감정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깔 가지고 구별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리고요 밀도 나와 있어요. 밀도. 당연히 철과 마그네슘이 적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밀도가 어떻다? 작다. 석영과 정석은 밀도가 작다. 그리고요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것은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네들 밀도가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당연히. 좁은색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누가 냈어요? 뭐예요? 좋은 판을 긁어봤을 때 네, 조은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가루의 색깔을 조은색이라고 하고요. 조은판이라고 하는 것은 초벌 부위 도자기판을 조은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굵기는 6.5 정도 됩니다. 석영은 굵기가 7이기 때문에 원래는 조은판에 긁었을 때 가루의 색깔이 안 나타나고요. 석영보다 좀 더 단단한 암석이나 물질에 긁어서 가루의 색깔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얘는 그냥 가루의 색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루의 색깔입니다. 그냥 돌, 암석의 광물의 색깔과 얘를 가루로 만들었을 때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석 같은 경우는 약간 분홍색을 띄어요. 광물의 색깔은. 근데 가루의 색깔은 석영도 흰색, 장석도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광물의 색깔은 분홍색이지만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흑음모는 겉으로 봤을 때는 흑음모,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가루의 색깔은 흰색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각성석도 가루의 색깔 흰색, 색깔은 어두운 색인데 가루의 색깔은 흰색, 얘도 흰색, 얘도 흰색. 그래서 가루
가루의 색깔 좋은 색으로는 얘네들을 구별할 수 없겠죠. 전부 다 흰색으로 나타나니까. 자, 그리고요 쪼개짐이라는 거 있어요. 자, 쪼개짐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한 방향이 없이 특정한 방향이 없이 그냥 갈라지는 것은 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향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쪼개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석영은 쪼개짐이 없어요. 깨져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이루지는 않고요. 그냥 깨진다. 그리고 장석은 쪼개짐이 있어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특정한 방향에 따라서 갈라지고요. 그리고 흑음모는 한 방향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갑선석과 희석은 두 방향으로 쪼개지고요. 그리고 얘는 쪼개짐 없이 깨진다. 감산석은 깨진다. 이따가 주산형 삼연체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쪼개짐, 깨짐. 자,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전부 다 규산형 강물이에요. 규산형 강물이고요. 그래서 구성 원소는요 규산염이기 때문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겉보기색 나와 있죠. 어둡고 밝다. 겉보기색. 철과 마그네슘이 많으면 어두운 색깔, 적으면 밝은 색깔을 띈다. 자, 밑에 뭐 강물의 특성 나와 있는데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너희 그거 했다며 잠대 높이 뛰기에서 탄성력 할 때 이거는 기본이지 그랬다며. 당연히 알아야 되는. 맞아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이번 문제 맞아요. 1번이야. 그게 거의 쟤네들 거야. 그러면은요 여기 나오는 것도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으니까 만약에 이거 내놓고 당연히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알고 있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영철 쓰면 나오지. 생산력 그 영철이가 설명했어. 우리는 그거 설명 안 돼. 자 어쨌든요 책에 있는 거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겉보기색, 겉으로 보이는 광물의 색, 밝다, 어둡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흰색, 분홍색, 검은색 이렇게 나올 거예요. 좋은 색은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가루의 색 나와 있고요. 결정형 있습니다. 석영, 육각기둥, 장석, 얇은 판 모양, 흑음모도 뭐 얇은 판 모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금강석, 정팔면체, 방에서 기울어진 육면체, 황철석, 육면체 모양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정형 나와 있고요. 굵기는 단단한 정도고요. 모스 굵기계가 1부터 10까지 나와 있는데요. 얘네들은 절대적인 굵기 아니에요. 2번이 1번보다 2배 정도 단단하다 이거 아니고요. 그냥 순서만 나타낸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1번이 가장 무른 암석이고요. 광물이고 그리고 10번이 가장 단단한 광물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그리고 쪼개짐과 깨짐, 특정한 방향을 따라서 갈라지는 것을 쪼개짐, 방향 없이 갈라지는 것을 깨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산과의 반응은요, 방해석만 염산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방해석과 같이 탄산, 칼슘 성분을 많이 포함한 광물들은 염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하고요.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암석이 대리석 같은 것들은 염산하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석과 반응하는 정도 나오는데요. 자철석, 적철석 이런 것들은 자석하고 반응을 하고요. 여기 나오는 염산과 반응하는 방해석과 자석과 반응하는 적철석, 자철석은 비규산형 광물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해석이나 자철석, 적철석 같은 것들은 비규산형 광물이고요. 나머지 광물들은 규산형 광물이다 라는 거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67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물과 탄소 화합물의 규칙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물질 나와 있습니다. 구성물질, 원소. 자, 얘네들은 질량비로 나타내는 거예요.
개수비 아니에요. 당연히 수소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물 같은 경우에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질량비로 따지면 수소의 질량이 1이고 산소의 질량이 16이기 때문에 2개 하나이지만 산소의 질량이 8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질량비로 보는 거고요. 자, 밑에 자료 해석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각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대기. 대기는 뭐 후피비 나와 있어요. 해양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생명체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구도 하나 봐야 되겠죠. 이렇게 5가지 정도 봅니다, 보통.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 뭐가 제일 많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규소가 많아요. 그 다음 알루미늄, 철 순서대로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산규, 알철, 칼라, 칼마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8개 주요 구성원소 8개 외웠습니다. 자, 산소와 규소가 많다.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규산형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금속 중에서는 알루미늄이 가장 많다라는 거 알면 돼요. 지각에서 땅에서는 이런 거고요. 자, 근데 지구는요. 뭐가 있다? 외핵과 내핵인 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핵의 주성분이 뭐다? 철과 니켈이죠. 철과 니켈이 지구의 핵의 주성분입니다. 외핵, 내핵. 그래서 지구 전체에서 가장 많은 원소는 뭐다? 철이고요. 그 다음 많은 것이 산소다. 그래서 산소보다 철이 더 많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 산소가 많은 이유는요. 이 산소가 많은 이유는 산소가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대부분 산소가 결합한 산화물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산화알루미늄, 산화철, 규산형 광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규소도 산소와 알루미늄도 산소와 철도 산소와 결합하니까 산소가 제일 많은 거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죠? 대기에서는 가장 많은 게 누구다? 질소가 78%, 그 다음 산소가 21%, 그 다음 아르곤, 이산화탄소 뭐 등등등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봐주면 되고요. 자, 해양 나와 있어요. 해양은 거의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H2O인데 개수비로 따졌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가 많지만 질량비로 따지면 누가 제일 많다? 산소가 가장 많다. 그 다음에 뭐가 많을까? 당연히 수소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양이니까 바닷물이니까 염류들이 녹아 있겠죠. 염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다? 염화, 나트륨이야. 그래서 염소, 나트륨 순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것이 물이 70%를 차지하죠.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뭐가 제일 많다? 산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아니라 두 번째 많은 것이 뭐다? 산소가 많다. 그 다음 수소죠. 질소 뭐 이렇게 등등등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탄소가 많은 이유는 생명체에서 뭐를 제외한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탄소가 많은 거고요. 이 탄소화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오른쪽 보면은요, 우주, 지구, 해수, 대기의 구성 원소 나와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다? 수소.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헬륨.
극소수의 리튬도 들어있지만 거의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지각 대기 해양 생명체에서 각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원소. 지각에는 뭐? 산소와 규소. 대기에는 질소와 산소. 그리고 해양에는 산소, 수소. 생명체에는 산소, 탄소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각 대기 해양 생명체 각각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두 가지 원소의 기원을 물었습니다. 자,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됐죠? 수소는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 다시 나올 수도 있다. 중간고사 끝났다고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된다. 됐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앞에서 다 정리를 했던 겁니다. 자,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가 산소,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규소였고요.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산소, 두 번째로 많은 원소가 탄소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소가 가장 많은 이유는 아까 정리를 했죠. 반응성이 커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각의 규소, 그리고 생명체의 탄소가 많은 이유는 얘네들의 원소의 성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네들 몇 족 원소라고요? 14족 원소고요. 14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다.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가장 많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 수소, 탄소, 규소 등 산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체에 가장 많다.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나와 있는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아까 얘기했죠. 수소는 우주 탄생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 외에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핵융합 반응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진짜 괜찮아? 오케이. 여기서 다 했던 것들이라서 다시 하기도 조금 애매한데 다시 볼게요. 원형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들 2개 비교를 할 겁니다. 딱 2개만 비교해야 되니까 지각과 생명체만 비교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8개예요. 산유, 알철, 칼라, 칼마 순서대로 8개,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서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산소와 규소가 많은 이유 뭐라 그랬다? 거의 92%가 약 92%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유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가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이 규산염 광물은 어떻게?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소보다 산소의 질량비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체는요. 제일 많은 것이 산소, 그 다음 탄소, 수소, 질소 순서대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뭐 칼슘, 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산소가 4개의 결합이에요. 신기하고
뭐가요? 됐어요. 다시 질문을 한번 해줄래요? SI 우수 SiO2요.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가세요.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규산염 삼연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SiO2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석영이에요. 석영의 원자결정, 그러니까 공유결정이 SiO2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얘는요, 규산염 삼연체라고 해서요. 규수 한 개에 산소 하나가 해서 SiO4 4- 형태의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규소가 14족이니까 플러스 4가 양이온이 되고요. 산소가 16족이니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이 4개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4가 양이온과 마이너스 2가 음이온 4개가 결합해서 전체 마이너스 4가의 음이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따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생명체에서는 이렇게 있고요. 탄소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14조 원소고요. 원자가 단수가 4개이기 때문에 최대 4개와 4개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밑에 이것만은 꼭 나와 있어요. 문제, OX 문제, 1구 문제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것들 설명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답은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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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설명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왜 X인지 모르겠다. 왜 O인지 모르겠다. 없습니까? 넘어가요 이제. 이제 여기 단원에서는 2개만 더 하면 돼요. 지각을 이루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하나 할 거고요. 그리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하나 할 거예요. 시험이 몇 일이죠? 시험이 몇 일이죠? 시험 7월 7일. 7월 둘째주 목요일이잖아. 둘째주 목요일. 근데 솔직히 난 중요할 게 있는 게 낫더라. 자, 왜? 또 들어요. 자,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기본 구조 나와 있어요. 규산염 삼연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규산염 삼연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iO4 4-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규소 14조 원소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야. 그래서 최대 4개까지 공유결합을 하죠. 최대 4개까지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규산염 삼연체를 만듭니다. 근데 SI라고 하는 게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점이 하나, 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산소 4개가 결합을 할 건데요.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결합해요? 공유결합. 얘네들 공유결합. 얘네들 공유결합. 얘네들 공유결합 할 겁니다. 공유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만족해야 돼? 옥텟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지금 규소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니까 옥텟을 만족하는데 산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옥텟을 만족하지 않죠. 하나씩 부족해.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전자 하나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전자 하나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전자 하나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이 전체가 옥텟 규칙이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몇 개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왔으니까 4개의 전자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4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Si에 산소 4개가 결합하는 이 결합은 공유결합을 한 거예요. 공유결합을 하면서 전자를 얻어서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4-라고 하는 마이너스 4가 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첫 번째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 플러스 원자가 중성이어야 돼요. 어떤 결합하는 이 물질이 중성이어야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규소와 산소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것까지는 성립하는데 얘가 이온이니까 안정된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뭔가 결합을 해야 돼. 그래서 결합하는 조건이 2가지입니다.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규산염 삼연체끼리 산소를 공유해서 결합을 할 수도 있더라. 그래서 2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규산염 삼연체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한 것들이 뭐가 된다? 규산염 광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규산염 삼연체끼리 산소들이 공유해서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얘네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9쪽에 맨 아래쪽에 2번 규산염 광물 구조의 규칙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본적인 건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70쪽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요. 규산염 삼연체 형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SiO4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규산염 광물 구조는요. 크게 독립형 구조가 있고요. 반사슬 구조가 있고요. 복사슬 구조가 있고요. 탄산 구조가 있고요. 망상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독립형 구조는요. 그냥 얘 혼자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iO4-라고 하는 규소의 산소
산소가 연결된 삼연체에서 마이너스 사가 음이온 형태로 있는 이 구조 혼자 존재를 하는데 얘가 이온이니까 여기에 뭐가 결합하는 거다? 금속 양이온이 결합을 해서 중성인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독립형 구조입니다. 이해돼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얘는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가 1대 4가 되는 거고요. 산소가 공유한 것은 없습니다. 공유한 산소는 없다. 그치? 산소와 산소끼리 규산염 삼연체끼리 공유 결합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공유한 산소는 없다. 그리고 얘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뭐다? 감난석입니다. 감염도. 감남석. 감남석. 자, 얘는요 독립형이에요. 그래서 힘을 줘서 두드리면요, 얘네들이 막 결합을 하고 있는데 힘을 좀 딱 두드리면요 특정한 방향을 가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쪼개짐이 없다. 깨진다. 독립형은 깨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넘어가요. 자, 이 구조를 이렇게 그려요. 자, 얘가 산소예요.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 게 얘가 규소고요. 주변에 있는 얘네들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이 산소예요. 규소의 산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다시 그릴까요? 규소에 여기도 산소가 있고요, 여기도 산소가 있고요, 여기도 산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산소가 이렇게 있는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삼연체 형태로 공유 결합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런 형태가 규산염 삼연체인데 이 형태가 혼자 존재하면서 양이온과 결합해 있으면 독립형이고요. 이 형태가 이제 단사슬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산소만 일단 그릴게요. 산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옆에 다른 규산염 삼연체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원래 규산염 삼연체는요, 이렇게 하나가 규산염 삼연체 하나일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규산염 삼연체 하나인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산소랑 여기 있는 산소가 2개여야 되는데 하나가 떨어지면서 이 부분이 뭐랬다? 규산염 삼연체 둘 사이에서 공유 결합이 일어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 더 정리를 하면은요, 이 부분도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였을 건데 얘랑 얘 사이에 얘도 공유 결합을 했을 겁니다. 그죠? 맞아요? 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된 게 단사슬 구조고요. 자, 그러면은 규산염 삼연체에서 양쪽으로 2개의 산소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의 비를 보면은요, 규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이제 1대 3이 되는 거고요. 산소 공유는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가 2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규산염 삼연체가 양쪽으로 2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근데 산소 공유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2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2개인지 3개인지 2개 이상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데 3개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2개고요. 여기서는 3개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3개, 여기서 4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기는 희석이에요. 얘가 단사슬 구조니까 이렇게 볼게요. 얘가 희석이에요. 희석인데 단사슬 구조가 있고요. 여기에 단사슬 구조인 얘가
붙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단사슬 구조들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4개만 딱 붙였을 때 힘을 줘서 가르면은 이렇게 갈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도 갈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갈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도 갈라질 수 있죠. 맞아요? 십자로. 그래서 얘는요 쪼개져요.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갈라지는 게 쪼개진다고 했어요. 어느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방향이 두 개의 방향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예요. 자, 복사슬은요 여기다가 정리를 계속 할게요.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있을 건데요. 얘가 단사슬이죠. 하나의 사슬인데 이 단사슬에 다른 단사슬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 단사슬에 다른 단사슬이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단사슬 하나, 요렇게 단사슬 하나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단사슬과 단사슬 사이에 뭐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3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2개 반 뭐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때 규소와 산소 사이의 개수비는요 4대 11 나타나고요. 공유한 거는 뭐 2.5개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공유 산소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타나고 있는 얘 각성석이에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복사슬 구조도 마찬가지로 2개씩 연결되어 있는 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은 얘도 힘을 주면은 특정한 방향으로 갈라지는 쪼개진 현상이 나타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2개씩 붙어 있지만 두 방향으로 쪼개집니다. 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모든 방향을 쭉 넓게 다 결합을 해요. 그래서 판때기 모양으로 돼요. 판 모양으로. 그래서 이 모양을 판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게 쭉 단사슬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붙었으면 복사슬 될 거고요. 얘가 여러 개 붙어서 넓은 판 모양이 된 것을 판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규소와 산소의 결합비가 2대5 나타나요. 얘는 1대 2.7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는 1대 2.5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합비가 점점점 작아진다. 산소의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 뭐 있다? 흑음모 있습니다. 근데 흑 빼고 음모라고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흑음모라고 할게요. 음모나 흑음모나 색깔만 다른 거예요. 백음모, 흑음모 이렇게 있어요. 음모는 판상구조입니다. 자, 얘도 쪼개지는데요. 판때기 모양이니까 넓은 판 모양이니까 판과 판만 갈라져요. 그래서 얘는 한 방향으로밖에 쪼개지지 않습니다. 얘는 한 방향으로만 쪼개진다. 자, 이제 판과 판이 있는데 판과 판 사이에 산소들도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판들이 여러 개 결합해서 전체적인 입체 구조가 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물처럼 얽혀져 있다가 그물망자를 써서 망상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요 산소와 규소의 결합비가 이제 1대 2가 돼요. 그래서 SiO2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진다. 이제 석영이 만들어지고요. 공유 전자수는 산소 공유는요 모든 것을 다 공유했다. 얘는 3개를 공유했고요. 얘는 4개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규소 옆에 붙어있던 산소 4개가 모두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다. 그래서 석영 그리고 장석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이 석영은요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SiO2 형태로 완전히 모두 공유해서 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깨져요. 쪼개짐이 없고요. 장석은 조금 특이하게 여기에 규소 대신에 금속 양이온이 대체를 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장석은 규소 대신에 금속 양이온이 규소 자리를 대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공유가 아닌 약간의 이온 결합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 공유는 산소들은 다 공유하고 있지만 얘가 중성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왜요? 괜찮아요? 네, 스크린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는 쪼개짐이 나타나는데 얘도 두 방향으로 쪼개져요. 자, 산소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갈수록 산소 공유하는 수가 어떻게 돼요? 많아지죠.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을수록 단단해요. 풍화에 강하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죠? 충분히 시험 문제 잘 나올 것 같죠, 왠지? 잘 나와요. 자, 밑에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한 6문제 정도. 빠르게 채우고 다음 넘어갈게요. 혹시 집에 책이 없어서 책을 버린 학생들은 따로 나한테 연락하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들어 줄게요. 대신 책 일단 찾으세요. 없는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찾아요. 그래도 없다. 그러면은 미리 연락해서 받아가야지 숙제도 할 수 있죠. 자, 70쪽 아래쪽 문제 푼 것 중에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음 넘어가요. 자, 이제 지각을 구성하는 주산염 광분을 했고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수화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탄소의 화학적 성질부터 봐야 돼요. 그죠? 탄소. 얘도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예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4개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4개니까 실대 4개까지 다른 원자 유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얘가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다? 규소하고 다르게
규소와 규소 사이의 결합은 없었어요. 그죠? 유선형 삼연체에서. 근데 탄소화합물에서는 탄소는 다른 탄소와 무한하게 결합을 할 수 있다.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한다라는 거. 탄소와 탄소는 무한하게 결합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지? 최대 4개의 다른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하니까 탄소 하나일 때 4개인데 2개가 결합하면 최대 6개까지. 3개가 결합하면 8개까지 이렇게 됩니다. 탄소의 결합을 빼고 난 다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은 수의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다. 원소들과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자, 무한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것들이 또 나오죠.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죠? 탄소와 탄소끼리 무한하게 결합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사슬 모양으로 일자로 쭉 연결된 것과 그리고 사슬 모양에 가지가 달린 가지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고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수소를 빼고 한번 그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다?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슬로 되어 있습니다. 한 4개 정도 그릴게요. 그래서 처음 탄소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탄소까지 일자로 쭉 연결할 수 있으면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얘가 꺾여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면 사슬 모양이에요. 가지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탄소들끼리 연결해서 한 줄로 쭉 연결할 수 있으면 사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지는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가지예요. 여기서 시작해서 일자로 쭉 연결했는데 얘가 남아요. 옆에 달려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일자로 쭉 연결했는데 얘가 남죠. 한 번에 연결이 안 되죠. 그러면 옆에 달려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고리 모양은 그냥 밀폐된 고리 형태로 존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원래 위치까지 다시 되돌아올 수 있으면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하는데요. 자, 하나만 공유해서 나타나는 단일 결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중 결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삼중 결합까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탄소는 최대 4개까지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사중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사중 결합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볼게요. 탄소를 루이스 전자 정식으로 찍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요. 옆에 다른 탄소를 이렇게 찍었어요. 자, 그러면 점을 연결할 거예요. 여기는 점이 서로 보이니까 보이는 것끼리 연결하는데 얘는 탄소 원자에 가려져서 반대쪽에 있는 전자는 보이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원자가 와야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2개의 탄소에서는 최대 몇 개까지? 3개까지의 결합만 존재를 합니다. 공유 결합은. 됐죠? 사중 결합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1쪽에 있는 결합 규칙성들 이렇게 봤는데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71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 CH4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가장 간단한 탄소 화합물이죠.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CH4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얘를 하나 떼고 여기에 뭐 염소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다른 분자가 된 거죠. 그럼 여기 떼고 다시 염소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됐네요. 여기 떼고 염소를 갖다 붙여요. 그러면 또 다른 게 됐고요. 여기 빼고 다른 거 갖다 붙이면 사이화탄소, 또 다른 분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탄소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수소 대신에 다른 원자들로 바꿔도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이 나온다. 물질들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종류의 탄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많은 이유, 탄소의 특징 때문에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다음. 생명체의 구성 물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번이라고 줄게요. 나는. 우리 중학교 때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배우고요. 원소도 따로 배워요. 그죠?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였어요? 물이었죠.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다 뭐 이딴 식으로 배워요. 안 배웠어요? 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많다고 해서 물단지다 이렇게 배우죠. 아닌가요? 처음 들어봐요? 탄단지. 판단지로 탄단지는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영양소에서 주 영양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 지방, 그 다음 핵산, 탄수화물은 적죠. 적은 이유가 섭취한 양의 거의 대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성 성분 중에서 적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 몸은 물단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 들어보는 거군요. 미안해요. 자, 계속 갈게요.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라고요? 물. 그 다음 많은 거는요? 단백질. 그 다음 많은 것이 지질. 그 다음 핵산. 등등등 이렇게 있어요. 탄수화물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타 무기염료들도 있을 거예요. 비타민은 몸을 구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은 없어요. 바이타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과 무기염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탄소화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몸에는 탄소화물이 가장 많다. 틀리지, 그지? 물이 제일 많은 거예요. 물과 무기염료를 제외했을 때 탄소화물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체의 구성 물질은요. 어떻게 나눠요? 탄소화물과 비탄소화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뭐다? 탄소화물이 될 거고요. 그리고 물과 무기염료 이렇게 2개가 비탄소화물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화물의 구성 원소는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원소가 뭐다? 탄소, 수소, 산소는 기본이고요. 단백질에 뭐가 들어있다? 질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황을 포함하는 것도 있어요. 지질에는요. 탄소, 수소, 산소인데 인지질에 뭐를 포함하기도 한다? 인을 포함하는 것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핵산은요. 탄소, 수소, 산소에 질소에 인은 무조건 포함을 해요. 질소랑 인을 포함하고요.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원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됩니다. 탄수화물의 기원은요. 탄수화물은요. 탄소에 수라고 하는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화학식을 보면은요. 분자식을 보면은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C6H12O6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C6에 H2O 6개 이렇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설탕도 마찬가지로 C6H C6 아니잖아. C11이잖아. 모르겠다. C12H22 51 그러면 얘도 C12에 H2O가 몇 개? 11개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한 황산을 설탕에다 넣으면은 설탕이 어떻게 돼? 검게 변하죠. 황산이 탈수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뭘 뺀다? 맞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탄소만 남죠. 그래서 검게 변하는. 포도당에다가 진한 황산 넣으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포도당도 검게 변하겠죠. 탄소만 남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탄수화물의 원리만 조금 알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뭐 진한 황산의 탈수 작용에서 설탕이 검게 변하는 현상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기능 나와 있는데요. 일단 몸을 구성해요. 탄수화물 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질과 탄수화물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라고 나와 있죠. 에너지원. 에너지원.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탄수화물이에요. 1g당 4kcal의 에너지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용하는 것이 중성지방이에요. 지질 중에서 지질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중성지방이 뭐한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1g당 9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g당 4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인데요.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사용을 하고 부족하면은 저장되어 있던 중성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내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단백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투병을 하면요, 몸이 마르는 이유가 쓰고 부족하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몸이 점점 야위어지죠.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유전정보 저장 나와 있는데 핵산이 유전정보 저장을 하죠. DNA와 RNA 같은 것들이 유전정보 저장,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그 밑에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 나와 있습니다.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다르지만 규산염 사면체와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된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규소랑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결합되어서 규산염 사면체 그리고 탄소 화합물 형태로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밑에 있는 문제, 빈칸 넣는 OX 문제들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거 다음 거는 시험 봤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그렇죠. 단백질하고 핵산 나오는 거 봤죠? 자, 됐나요? 이쪽에 탄수화물 나오는 거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저거 나와요. 바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래 교재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이 부분 말고 뒷부분부터 풀었을 거야. 시험 그 뒤에 있는 문제 중에서 앞부분 빼고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그 앞부분 문제 숙제로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디냐면은 문제가 없네. 책에 문제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숙제. 프린트만 풀어 오세요. 준거요. 자, 우리 56쪽을 볼 겁니다. 56쪽. 56쪽이요.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 남았기 때문에 15분 동안 다양한 물질을 한번 쭉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볼 때 다양한 물질과 규산염 강물 같이 볼까요? 아니면 규산염 강물만 볼까요? 그럼 다양한 물질 학교 시험 봤을 때 100점만 다 맞아볼 수 있어요? 규산염만 보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 이게 원래
너희가 되게 이상하게 잘려 있어서 원래 규산형 강물만 한번 보는 거예요. 범위 자체가 그것만 문제. 다른 학교들은 그거 시험 본 학교들은 그것만 봤어요. 원래 주관평가. 저희도 원래대로 그럼 원래대로 그거 보고 추가적으로 이걸 더 볼까요? 그거 50문제 보고 OX 문제 추가적으로 이거 한 20문제 더 보고 10문제면은 한 문제 10문제면 좋을 것 같다고요? 한 자, 문제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내 맘대로 할게요. 예. 56쪽이요. 자, 우리 화학결합까지는 봤어요. 그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봤습니다. 이온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을 했단 말이야.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양이온이 됐고요. 비금속 음이온이 돼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것을 이온결합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네들은 무수히 많은 수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면서 분자가 아니라 독립된 분자가 아니라 이온 결정 형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했고요. 고체 상태에서는 결합력이 강해서 이온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는 거 봤었고요. 공유결합 물질은요.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내가 부족한 전자만큼 전자를 내놓음으로 해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같이 공유함에 따라서 결합하는 것을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결합하는 공유결합력 자체는 강하지만 공유결합을 하면 대부분 독립된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얘네들이 녹거나 끓는 액화되거나 기화되는 것은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자와 분자 사이에 약한 결합이 끊어지면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녹는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다.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녹는점과 끓는 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예외는 흑연 있었어요.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도 분자 상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없었고요. 수용액 상태에서도 대부분 전기전도성이 없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염산, 염화수소, HCl, 암모니아, NH3, 아세트산, CHCOH 물에 녹아서 산이나 염기의 성질을 띄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간단하게 보고요. 다양한 물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에요. 그냥 빠르게 정리할게요. 말로. 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은 두 개 비교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금방 다 설명했어요.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은 농도비력 끓는 점이 높다. 왜? 이온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물에 대한 용액성,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근데 물에 녹지 않는 것들 존재했습니다. 뭐였다? 앙금이었죠. AgCl,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뭐 CaCO3, BaSO4, 뭐 PbI2, 뭐 이런 식으로 앙금들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없다. 왼쪽에 앙금 나와있죠.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동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떨어져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을 가진다. 결정의 부스러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규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주면은요, 힘을 가하면은요, 이 이온들이 미끄러져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 만나게 됩니다.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는요, 정기적으로 반발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됐죠? 넘어가요. 자, 공유결합 물질이 나오는데요. 공유결합 물질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 결합을 해서 중성이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 결정이 있고요. 분자로 존재하는. 그리고요. 원자들이 계속해서 결합을 해서 원자 결정,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 있어요. 대부분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니까 분자 결정은 따로 뺄 거고요. 따로 설명을 안 하고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고체 상태의 결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와 탄소 사이에 4개가 다 공유 결합을 한 다이아몬드. 그리고 아까 규산염 삼연체에서 SiO2인 석영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고체 상태인 공유 결정이다. 얘네들은 공유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한 결합을 형성하고 있고요. 얘네들을 녹이려면은요, 공유 결합력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면 돼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일반적으로 낮다. 왜? 분자 사이의 인력,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물에 대한 용해성. 화학을 선행한 학생들은 극성과 무극성을 배웠기 때문에 물이 극성이고요. 물에 잘 녹는 물질은 극성 분자다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것은 무극성 분자다. 그래서 무극성 분자는 뭐 기름이나 사염화탄소나 이런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냥 물에 잘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 대부분은 분자 상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에도 전기전도성이 없고요. 액체 상태도 없고요. 수용액 상태도 없는데 보통은 액체 상태까지만 시험 문제 나와요. 왜? 수용액 상태에서 공유결합 물질에 전기전도성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양천은 수용액 상태도 나와요. 예외적인 걸 너무 좋아하더라, 학교에서. 그래서 염화수소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염화수소는 공유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는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염화수소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찾아낼 수 있으면 돼요. 예외적인 것들. 자, 그래서 전기전도성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물질 진짜 조금 있어요. 밑에 지구 시스템 및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 있습니다. 뭐 있어요? 대기성분, 산소, 뭐 이산화탄소, 질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전부 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고요. 물, H2O,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 이산화탄소, 그리고 규산염 광물, 규소나 산소도 마찬가지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물질 나오는데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을 포함하고요. 공유결합 물질은 금속이 없다. 그래서 화학식 또는 화학식의 이름, 화합물의 이름을 가지고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내세요. 그럼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 금속이 없으면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화합물 중에서 그렇게 찾아내면 되고요. 다음 보충자료, 제설제 나와 있습니다. 염화, 칼슘이라고 하는 제설제 나와 있어요. CaCl2라고 하는 제설제가 있어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좀 봐야 돼요.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그죠? 이온결합 물질인데요. 염화, 칼슘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뭘 가지고 있냐면 조해성이라는 것을 가져요. 조해성은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를 해요.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해서 스스로 녹는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얘는요, 녹으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래서 눈을 녹일 수 있는 거죠. 제설제로 사용되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냥 뿌려놔도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스스로 녹으면서 뭐한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눈을 녹였으니까 물이 됐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탄산칼슘, 아니 염화칼슘이 녹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물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염화칼슘이 높아졌으니까. 물의 농도가 높아지면은요, 어느 점 내림 현상이 나타나요. 어느 점이 낮아집니다. 중학교 때 소금물과 순수한 물을 얼렸을 때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어는데 소금물은 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 배웠죠. 혼합물 할 때. 마찬가지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혼합물, 고체 액체 혼합물에서 어는 점이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새벽에 잘 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빙판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로 사용한다? 제설제로 사용을 하더라. 눈을 녹이는 제설제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염화칼슘을 사용해. 이런 특징들 때문에.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얘네들의 단점. 하천을 오염시킨다. 뭐 시멘트와 차량, 철제 구조를 부식시킨다. 전해질력 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부식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이라든가 안 좋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미쳐요.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얘네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소금이나 돌가루나 바닷물을 이용해서 제설제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금은 염화나트륨은 당연히 염화칼슘보다 비싸다. 바닷물은 바다 근처에서만 가능할 것 같아요, 왠지. 돌가루는 뿌려놓으면은 자동차가 지나갈 때 돌가루 튀면 왠지 손상이 많이 입을 것 같아. 그리고 얘만큼 효율적으로 빠르게 녹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른 대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봐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봐주면 됩니다. 제설제 대체용품까지 있습니다. 59쪽에 있는 문제, 빈칸 넣는 문제 쭉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1번에 6번, 7번, 8번, 9번? 2번에 풀지 맙시다. 풀지 말고 35분까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수업 하고요. 이거 풀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다양한 물질 시험 보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